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마스크를 벗으니까 다 멋지시네요. 자, 오늘은 뭘 공부할 거냐면요. 투자론이라는 것을 공부할 겁니다. 부동산의 개론은 총 8개 편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고 제가 물어보면 10명 중에 한 5, 6명, 5명 내지 6명 이 정도 한 절반 이상이 투자론이 가장 어렵다고 이렇게 합니다. 투자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도 어렵다고 하고 그 다음에 수요 공급도 어렵다고 하고 물어보면 다 어렵다고 그래요. 이렇게. 근데 투자론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어렵다는 게. 그래서 오늘 투자론은 다 못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투자론을 이제 정리하도록 할 건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업 듣고 시험 보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1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10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10개월 안에 1월 달 다 끝났으니까 오늘이 공교롭도 1월 마지막 날이네요. 이제 9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을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오늘 포함해서 최소 제 입을 통해서 5번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또 공부할 거 아닙니까? 10번 정도 공부하고 할 거니까 어렵다 그러면 하나라도 알고 갈 거 아닙니까? 하나도. 오늘 저 볼 때마다 하나씩 알면 되니까요. 투자랑 공부할 건데 투자로는 이게 목차입니다. 뭐 목차가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어느 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출제는 7개 내지 8문제를 출제해요. 자, 7개 출제한다. 그러면 하나씩 다 출제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음 주 하게 되는 이 투자 분석 기법 이 부분에서 3문제까지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출제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주에 보면 저게 왜 출제 비중이 높구나 어렵다는 걸 좀 느낄 건데 하나씩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 시험에서는 7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별표가 오늘은 많이 나올 겁니다. 부동산 투자의 개념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책은 이제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여기 제가 이제 투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나서 책 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투자를 이렇게 표현해요. 현재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고 미래 불확실한 수익을 선택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시험에 나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해 볼 거니까 이 다음에는 제가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투자의 개념을. 제가 10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이렇게. 이 1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부동산에 투자한다. 그럼 이 부동산에 돈을 투입하겠다는 소리야. 돈을 여기다 이렇게 돈을 투입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투자의 목적은 뭐가 있습니까? 돈 버는 거야. 그게 수익이라고. 그러면 이 10억을 제가 먹고 마시고 써버린다. 지금 먹고 마시고 쓴다. 내가 10억이라는 돈을 오늘 제가 먹고 마시고 쓸 거야. 그럼 여러분 저한테 뭐라 해야 됩니까? 오빠라 해야죠. 오빠. 그러잖아. 제가 오늘 10억을 먹고 마시고 쓸 거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오빠 그래야지. 이렇게 10억이 돈인데 여러분들 최소한 5천만 원씩 배분 되겠네. 이렇게. 그럼 제가 이걸 먹고 마시고 쓴다. 이걸 현재 확실한 소비라고 그래요. 그럼 이걸 해버리면 먹고 마시고 써버리면 이 부동산에 돈을 투입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먹고 마시고 쓰는 것을 하지 않겠다. 희생하겠다는 소리예요. 대신에 뭘 선택한다? 수익을 선택한다는 소리예요. 여기다 돈을 투입해서. 근데 수익은 지금 나옵니까? 미래에 나옵니까? 미래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현재 먹고 마시고 쓰는 것을 희생하고 미래에 돈 벌기 위해서 부동산에 돈을 투입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투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까지 시험 나올 게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없다. 선생 나오면 어떻게? 여기가 9층이다. 이렇게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요 불확실, 이거 설명하지 않았네. 수익은 미래에 나올 건데 미래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해요. 제가 10억을 이 부동산에 투입하는데 제 예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 부동산이 나에게 1년 동안 1억씩 벌어줄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예상되는 수입인데 그게 미래의 수익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래는 이제 불확실한 거야. 이 불확실한 것을 학문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위험이라고 그래요. 위험. 그러면 투자의 개념을 바꾸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투자의 이제 학문적 개념은 현재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고 미래 불확실한 수익을 선택하는 것을 투자라는데 이거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불확실한 것을 위험이라고 그래요. 리스크라고 리스크.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리스크를 안고 수익을 창출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익을 창출해 본 게 투자다. 이제 이걸 시험에 낸다. 이거. 그러면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 수익을 높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위험이 높아지면 수익도 뭐 할 것이다? 높아질 것이다. 요걸 시험에 낸다. 그러면 이제 투자의 개념에서 알아야 될 것은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잘 나온 게 아니라 가끔씩 시험에 등장을 해요.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낸다고. 그럼 위험이 높아지면 수익도 높아진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위험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고 수익에서 한 문제가 이제 고정적으로 출제됩니다. 그러면 오늘 위험 공부하고 또 수익도 공부할 거예요.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부동산 투자의 개념이고, 이거는 위험과 수익은 비례하니까 이거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투자와 투기를 비교해 볼 건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시험 나온 게 아니라 이런 말들을 알아야만이 앞으로 투자 이론이 전개될 때 내용을 이해가 된다고. 이게 그럼 투자가 뭐고 투기가 뭘까? 이거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럼 이제 투자와 투기 비교 문제가 14회 때까지 나오고 그 뒤로부터 안 나옵니다. 그럼 20년 동안 안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럼 투자와 투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투자라는 것은 이 부동산이 있으면 이 부동산을 내가 취득을 해. 취득. 자, 샀습니다. 취득했어요. 그럼 취득했는데, 근데 이게 임대용 부동산이라면 내가 3년 동안 가지고 있다. 이걸 보유한다. 가지고 있는 거 보유한다. 3년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5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보유합니다. 그냥 보유한 게 아니라 이게 임대 영업을 하는 거야. 임대 영업. 임대용 부산이다. 임대 영업. 그럼 영업하는 것을 운영한다로 운영. 운영이 요게 영업입니다. 영업. 영업을 한다.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5년 후에 판다. 처분한다. 요 세 단계를 거쳐가면 그것을 투자라고 그래. 취득, 운영, 처분 이렇게. 근데 투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투자든 투기든 취득하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보유하는 것도 똑같아. 가지고 있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운영하는 거 하지 않는 거,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운영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일정 기간에 판다, 처분한다. 이걸 투기다 이렇게 해요. 그럼 투자는 운영을 하는 거고, 즉 임대 영업을 하는 거고, 투기는 영업하지 않는다.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그러니까 투기는 취득해서 처분으로 바로 가는 거야. 내가 이 분산을 10억에 취득했다. 근데 1년 후에 여기에 15억이 된다면 그럼 이 시세 차익만 노리고 바로 팔아버린 것. 이것을 투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투자와 투기 차이점 됐습니다. 그럼 투기는 비록 그냥 투자만. 취득 단계가 있고 운영 단계가 있고 처분 단계가 있다. 이렇게. 이게 계속 나올 겁니다. 좀 있으면. 그다음에 투자 분석이란 말 나와요. 지금은 용어정의 하는 거야. 투자 이론에서 나오는 용어정의. 마음을 그렇게 굳은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좀 있으면 흐트러질 거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굳은 마음을 뭔가 새롭게 해보겠다. 아니 그렇지 마. 안 돼. 지금 공부 처음 시작할 때 그 기분을 했으면 부동산의 기론 다 끝났어 이미. 그래서 10시간씩 공부해서 근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 버리고 오늘 마음 편하게 먹고 내일 2월 1일이잖아. 그때 마음을 좀 굳게 다지라고. 그래도 별로 안 가니까 내일 공법이죠? 공법 좀 마음 굳게 다지고 좀 공법하다가 집에 던져 책을. 이게 공법이 어렵냐 그러면서. 자, 이제 투자 분석이란 말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이 투자 분석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요. 이 부동산에 투자할까 말까 결정하는 것을 투자 분석한다고 그래. 그럼 이거 우리 많이 해보거든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돈이 50억이 생겼다 해봐요. 그럼 50억이 생겼는데 예전부터 이 건물 하나 있었으면 저 건물 내가 내 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약 30억 정도 한대요. 그럼 여러분 갑자기 50억이 생겼어. 50억이. 그러면 저기다 내가 투자할까 말까 생각해 보는 거야. 저기다 투자한다면 30억이 들어가는데 근데 1년에 임대료 수입은 얼마일까? 이런 걸 생각하겠죠. 그게 투자 분석이에요. 투자 분석. 그러니까 30억 좀 하는데 50억이 생겼다. 그럼 여기 이제 50억이 생기면 그러니까 50억이 생기기 전에는 이걸 가지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근데 50억이 생기면 다른 생각이 드는 거야. 저기다 투자해서 과연 투자 가치가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야. 저기 임대료 수입 얼마지? 이렇게. 그걸 투자 분석한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투자 분석은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거야. 투자할까 말까 결정하는 거. 이걸 투자 분석이라고 그래. 그럼 어느 경우에 투자할 건가 생각해 볼까요? 어느 경우 투자할 건가? 투자의 목적은 돈 버는 거야. 그럼 이 분산에 투자한다면 돈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가는 거죠. 나갈 거라고. 이거 취득할 때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이 나간다고. 투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고. 투자 이론은 전부 다 투자하기 전에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예상되는 수입이 있을 거고, 이제 현금을 제가 생략했습니다. 현금 수입이 있을 거고, 예상되는 저는 현금
지출이 있을 것이다. 지출.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게 투자 분석입니다. 그럼 수입과 지출 비교해서 수입이 더 크다면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하겠다는 소리예요. 투자합니다. 근데 반대로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크다면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걸 투자 분석이라고 그래요. 투자 분석. 그럼 투자 분석은 결국은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투자 여부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수입과 지출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야. 앞으로는 이제 다 예상을 생략하는 거야. 투자 이론은 투자하지 않았어요. 투자하지 않았으니까 투자한다면 그 소리야. 투자한다면 투자 이론은 전부 다 예상해 보는 거야. 투자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투자 이론은 앞으로 계속 투자 이론 다음 주간 배울 건데 모든 게 이 부동산에 투자할까 말까 결정해 보는 거라고. 그게 투자론이야. 그러니까 투자했다 해버리면 안 된다고. 투자하기 전에 다 예상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예상이란 말 다 생략할 거야. 정확하게는 투자 결정은 예상되는 수익과 예상되는 지출을 비교하는 건데 앞으로 예상 생략. 그러면 현금 수익과 현금 지출을 비교하는 것이다. 투자 분석이라는 게 현금 수익과 현금 지출 총 8글씨잖아요. 8자. 8자인데 이걸 4자를 줄일 거라고. 현금은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빼버리고 수입의 수하고 지출의 지를 묶어서 이걸 현금 수지라고 그래요. 현금 수지. 그럼 투자 분석은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결국은 현금 수익과 현금 지출을 분석한 것이다. 요 현금 수지를 분석한다. 현금 수지. 이걸 투자 분석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현금 수지 언제 들어봤을까요? 현금 수지 언제 한번 들어봤을 건데 기억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 당연하지. 없지. 언제 들어본 것 같아요? 요거 현금 수지 무엇 할 때 들어봤을까? 무엇을 할 때? 개론 공부할 때 들어봤겠죠. 그죠? 어느 부분에서? 유량과 저량에서 들어봤잖아. 유량과 저량에서 유량,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요 4개에다가 수입, 지출 2개 묶어서 수지. 그때 들어봤다고. 강수지? 이렇게. 예? 그럼 결국은 현금 수입과 지출을 분석한 것이다. 다음 주에 요걸 아주 진하게 배운다고. 수입과 지출. 요거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럼 여기가 9층이다. 뛰어내린다. 반드시 시험에 나오게 됐다. 자, 투자 이론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지금 칠판에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다. 요거 하나 하고 투자 분석이라는 것은 현금 수입과 지출, 현금 수지를 분석하는 게 투자 분석이다. 자, 똑같은 함이 반복될 거예요. 불확실을 위험이라고 하고 위험이 높아지면 수익도 높아진다. 위험과 수익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관계에 있다. 비례관계에 있다. 됐어 이제. 여기까지 투자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투자 분석은 결국은 현금 수익과 지출을 분석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현금 수익과 지출을 분석해 볼게요. 여기에 투자 대상 부동산이야. 투자 대상. 투자 대상 부동산이다. 이 말은 이 부동산에 투자할까 말까 고민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럼 어느 경우에 투자합니까? 수익과 지출 비교해서 수입이 더 크면 투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부터 현금 수지, 이 현금 수지를 흐름이라고 그래. 흐름. 수지는 한자 말이고 우리말은 흐름이야. 현금 흐름은 현금이 들어가고 나감이라고. 이걸 지금부터 이제 분석해 볼까요? 그럼 이 부동산이 투자한다면 돈이 얼마 나갈 것인가? 이 부동산의 가격이 10억이야. 그럼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총 투자액이 얼마래요? 10억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과 총 투자액이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란 말도 나오고 총 투자액이란 말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총 투자액을 써야 될 자리가 나온다고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 자리에는 총 투자액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시험은 총 투자액이라는 말을 안 줘. 뭘 준다? 부동산 가격이라고 주는 거야. 그러면 그게 부동산 가격이 총 투자액이구나.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총 투자액이 이제 10억일 거라고. 그럼 부동산 가격이 20억이라면 총 투자액도 20억 되는 거예요. 근데 총 투자액인데 이 총 투자액은 이제 나눠지는 거야.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총 투자액이 10억인데 근데 내 돈은 이제 만약에 5억밖에 없다. 5억밖에 없다. 내 돈을 자기 자본이라고 하고 이 자기 자본을 지분 투자액을 생략하고 지분이라고 해. 지금은 영어 설명하고 있는 거야. 투자론에서 나온 영어 설명. 이 지분을 자본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지분 투자액, 자본 다 똑같은 말이에요. 10분 좀 지났는데 벌써 존다. 벌써. 그러잖아.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굳게 하지 말고 그러지 말라고. 금방 흐트러지니까. 그냥 대충 사는 거야. 그냥. 왜? 대충.
60점이 합격이니까. 왜 100점 맞으려고 노력을 하시냐고. 60점이. 예? 선생님 컵 시험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아니 설 지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설 때 제가 좀 고생을 해서 좀 편하게 살자. 본인이 편하게 오늘 1시 10분에 수업을 끝내볼 거예요. 이 사람도 희한하네. 공부하러 와서 빨리 끝낸다는 게 좋다고 하네. 좋아. 그러면 1시간만 수업해. 예? 자, 그러면 타인 자본 나와요. 이 타인 자본을 다른 말로 저당 투자기라고 하고 부채라고 합니다. 부동산학 개론은 민법 비해서 훨씬 더 겸손합니다. 부동산학 개론이. 민법에서는 사기도 나오고 강박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차고도 나오고. 근데 부동산학 개론은 사기란 말 안 나오죠. 왜 겸손하냐면 반드시 앞으로 돈을 쓸 때 돈이잖아요. 돈을 쓸 때 남의 돈, 타인 자본을 먼저 써주는 거야. 그리고 내 돈이 나오는 거야. 이게 겸손한 거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 반드시 남의 돈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내 돈 써야 돼. 내 돈을 먼저 썼다. 그러면 이제 투자는 다 흐트러져. 그러니까 무조건 남의 돈을 먼저 쓰는 거야. 그럼 타인 자본, 그 다음에 자기 자본. 그러니까 필연적이야. 타인 자본 나오면 자기 자본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저당이 나오면 지분이란 말 나와야 되고, 부채가 나오면 자본이란 말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10억짜리 부동산이 매물로 나온 거야. 근데 내가 가진 돈은 5억이야. 그럼 은행에서 5억을 빌려와서 투자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된다고. 그럼 빌려와서 투자한다. 그러면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자고요. 현금 흐름이. 그러면 이제 취득할 때 이 분산을 투자는 취득, 운영, 처분 요 3단계를 거쳐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취득할 때 돈이 나갑니까? 들어옵니까? 나가는 거지. 예상되는 현금 유출. 요 유출이라고 할 수 있고 지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지출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운영을 해요. 이게 임대형 부동산이라면 임대 영업을 할 거라고. 영업이라는 것을 운영한다고 그래. 그 운영하고 영업이 똑같은 말이 된다고. 그 보유 기간 동안에 내가 임대 영업을 할 것이다. 임대 영업이 운영하는 거야. 그럼 임대 영업을 할 때 들어오는 돈이 있고 나가는 돈이 있다는 소리야. 그걸 영업 현금 수익과 지출이야. 이걸 줄여서 영업 현금 수지 이렇게 부른다고. 근데 현금은 거의 생략하고 영업 수지라고 그래. 그럼 영업 수지는 이 부동산 취득할 때 현금 흐름입니까? 보유할 때 현금 흐름. 보유할 때 현금 흐름 그 말이야. 요거 이제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영업을 통해서 돈 벌잖아요. 벌면 이것을 소득이득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소득이득이다 이렇게. 그럼 이제 처분해요. 그럼 처분할 때 현금이 들어오는 돈이 있고 나가는 돈이 있는 거야. 처분 현금 수지. 그냥 현금 생략하고 처분 수지. 이걸 매각 수지 이렇게 부르고 매각 수지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처분할 때 돈을 벌게 되는데 이걸 자본이득이다 이렇게. 그럼 투자 분석은 현금 수익과 지출을 분석하는 건데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현금 흐름이 두 가지 형태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영업할 때 현금 흐름과 처분할 때 현금 흐름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요거 시험 지문에 매우 잘 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요. 부동산 투자에 대한 대가는 보유 시 대상 부동산 운영으로부터 요거요. 보유 시 운영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이득과 처분 시 자본이득의 형태로 나타난다. OX, O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만 냅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만 낸 게 아니라 이렇게 낸다 봐요. 이걸 계속 내는데 부동산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보유 기간 동안 현금 흐름과 처분 시 현금 흐름의 형태로 나타난다. OX, O. 부동산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과 처분 시 매각 현금 흐름 형태로 나타난다. OX, O. 그렇게 내고 이제 이걸 이렇게 낸 거야. 이건 30회 때인데 이 30회 때 지문의 포인트는 이거라고.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형태로. 그럼 이 화면에서 기억할 것은 부동산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두 가지 형태로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다음 주에 이걸 아주 자세히 배우게 된다고. 얘도 자세히 배우게 되는 거고. 예. 그럼 이제 타인 자본, 자기 자본 이것도 반드시 아셔야 되고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 있어요. 이렇게 나누는 게 나중에 이제 부채 비율이라고 이제 배우게 될 거라고. 자, 그러면 이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투자에서 이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의 개념을 배우고 나면 그러면 부동산 투자의 장점, 단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장점, 단점이 나오는데 시험에서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이렇게는 물어보지 않는다고. 제가 여기 부동산 투자의 장점, 단점 써놨는데 다음 중 부동산 투자의 장점은, 부동산 투자의 단점은 이렇게는 절대 내지 않는다고. 그럼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요거. 요게 이제 가끔의 시험 지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헤지라는 거. 부동산 투자의 단점도 있죠. 단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부동산 투자의 단점은 하나 정도 이제 배우게 될 거라고. 뭐 낮은 황금성 이렇게 될 건데 요걸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의 장점, 단점 제가 타이틀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고 여기에 장점에서 부동산 투자의 장점은 지렛대 효과가 있다, 인플레이션 헤지 효과가 있다, 소득이도가 자본이득이 등이 나타난다 등등등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는 요거 정도 하나 보고 단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거 황금성이 낮다, 요거 하나 정도 볼게요. 그럼 5번 칠판의 타이틀 5번인데 부동산 투자의 구매력 보호 효과 인플레이션 헤지 그랬습니다. 요 헤지를 이제 우리말로 하면 방어야, 방어. 그래서 막 설명이 나와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러면 좀 설명이 나오죠. 자, 이걸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인플레이션이 뭘까요?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거야. 다른 말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야. 돈의 가치가. 이게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야. 물건의 가격과 돈의 가치는 반대로 가는 거야. 물건의 가격과 돈의 가치. 지금 10,000원짜리 가져가야 뭐 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10,000원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소리야. 10,000원이라는 돈의 가치가 떨어졌고, 그럼 왜 10,000원이라는 돈의 가치가 떨어졌을까? 물건의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고. 10년 전에는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가면 그러면 커피숍에서 3명이 앉아서 커피 마시고 1,000원 남았다고. 10년 전에는 3,000원이면 됐으니까. 지금은 커피숍 갔을 때 10,000원짜리 가지고 2개를 못 사. 하나밖에 못 산다고. 그럼 커피 가격이 올라간 거고 10,000원의 가치가 떨어진 거라고.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이걸 시험에 내는 게 아니라고. 인플레이션의 뜻을 내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의 뜻은 물가가 올라간 거고 화폐 가치,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이걸 내는 것은 중학교 사회책이나 나올 거고 우리 시험은 그건 안 나온다고. 그럼 이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다른 말로 하면 돈의 가치가 뭐예요? 이거 돈의 가치가? 화폐 가치가 돈의 가치잖아요. 돈의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 저한테 왜 오빠라 해야 돼요? 20,000원이니까? 돈의 가치라는 것은 물건을 살 수 있는 힘이야. 돈의 가치라는 게. 그러니까 저한테 오빠라 하는 거야. 오빠 저거 가지고 싶어. 이런 말 하면 안 돼. 오빠라고 하면 또 안 돼. 오빠라고 하면 다 취소. 다 취소. 남자를 예를 들어서 형님 그러겠지. 돈의 가치는 물건을 사는 힘이라고. 요 화폐 구매력. 요 화폐 구매력이 물건을 사는 힘이라고. 물건을 사는 힘. 화폐.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화폐의 구매력, 물건을 사는 힘이고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면 물건을 사는 힘이 감소했다는 소리야. 그게 10,000원의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지. 이게 인플레이션이야.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으면 부동산에 투자한 게 유리한가, 화폐 자산을 현금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한가 보자는 소리야. 자, 10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이 1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예상돼요. 그때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하고 화폐 자산, 즉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를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10%가 발생을 해요. 그럼 현금 가지고 있어요. 화폐 자산은 뭐예요? 현금을 가지고 있다.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져 10%. 그럼 여기 현금 가지고 있으면 10억짜리가 10%가 떨어져서 9억밖에 안 된다는 소리야. 그게 실질 가치가. 근데 부동산에 샀어요.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죠.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인플레이션은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10억짜리였는데 11억이 되는 거야. 11억이. 그러면 11억이 됐는데 이걸 인플레이션을 빼버리면 그대로 10억이라는 가치를 유지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벌써 인상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현금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합니까?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유리하다. 부동산에 투자할 때 유리하다. 요거 하나 기억하는 거야. 그러면 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유리한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10% 떨어져. 10억이 9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화폐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근데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11억이 돼서 부동산이 그래서 10억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야. 즉 화폐 가치가 하락한 것을 막아주는 거야. 이걸 구매력 보호 효과라고 해. 이건 이제 영어로 인플레이션 헤지 이렇게 한다고. 헤지.
그럼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부동산 투자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것을 막아준다. 이걸 구매력 보호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시험 질문은. 부동산 투자는 구매력 보호 효과가 있다. OX, O, 꼭 하나 기억하는 거야. 그거 하나 하기 위해서 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는 거라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의 단점 중에 하나가 낮은 환금성 그랬는데요. 요 환금성이 한자말인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요 금자가 현금으로 바꾸는 성질이라고. 그 낮은 환금성 그랬는데 이건 이제 매우 간단해. 10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요 10억이라는 돈을 1번 예금하는 경우하고 2번 주식을 사는 경우하고 3번 부동산에 투자하는 요 세 가지를 비교해 볼까요? 비교하는데 10억 가지고 제가 예금하는 경우 예금했어 10억을. 근데 갑자기 10억이 필요해요. 그럼 예금은 바로 현금이 되는 거야. 근데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비교해 볼까요? 부동산을 샀어요. 10억짜리 부동산을. 근데 현금은 필요해요. 부동산을 파는 경우가 더 빠를까요? 주식을 파는 경우가 더 빨라요? 주식 일반적으로 빨라요. 물론 부동산이 더 빨리 팔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현금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야. 어떤 부동산은 사서 내가 죽을 때까지 안 팔리는 경우 나온다고. 그럼 상속해줘야 돼. 상속되는 부동산은 좋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예금이나 채권,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서 일반적인 금융상품에 비해서 환금성이 현금화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낮다. 이걸 낮은 환금성 그렇다. 낮은 환금성.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투자의 장점, 단점, 뭐 이 개념 사항은 다 끝났습니다.